안녕하세요.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운전대를 꽉 잡고 이 지루한 출근길 언제 끝나나 이러고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심시간에 달콤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혹은 하루의 모든 피로를 다 씻어내는 퇴근길이실 수도 있죠. 맞아요. 아니면 집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옷으로 싹 갈아입고 소파에 아주 깊숙이 기대서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간, 어떤 시간 속에 계시든 간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딥다이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막 정보가 넘쳐나는 이 홍수 속에서 가장 반짝이고 의미 있는 통찰만 제가 쏙쏙 골라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대 헛되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분량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막 긴 글은 아니에요. 짧은 에세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짧은 텍스트 안에 담긴 울림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굴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외부의 소음을 싹 차단하고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글이죠. 진짜 그래요.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통찰을 품고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헬퍼백 곰이라는 작가의 스피치 겸 에세이 네 번째 이야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확 와닿죠. 네, 오늘 이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하고도 되게 묵직합니다. 우리가 매일 치열하게 살면서 특히 밤에 다 씻고 조용한 방에 홀로 누워서 천장 볼 때 있잖아요. 그 감수성 터지는 시간이죠. 질문의 진짜 의미를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에게 조용히 건네는 위로랑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나하나 짚어볼 건데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장 연약한 곳을 콕 찌르는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네. 두 번째,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계속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들이네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혼자 이런 생각에 푹 잠겨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요. 이 글의 저자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막연한 회의감이나 불안감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입니다. 시각이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보통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막 덜컥거림이나 불안을 느끼면 반사적으로 자책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살고 있나 보다. 내 인생이 궤도에서 이탈했나 보다. 이러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아주 놀랍고 역설적인 진실을 짚어냅니다.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묵직한 질문들은 결코 인생을 막 대충 산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전유물인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묵묵하게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조용한 밤에 비로소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만약 자기 삶에 아무 기대도 없고 뭐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면 네, 굳이 피곤한 밤에 잠설치면서까지 저렇게 치열하게 고민하진 않겠죠. 정확합니다. 안 하죠, 그런 고민은. 자료 읽으면서 참 흥미로웠던 게 이 질문을 던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똑같은데 연령대에 따라서 그 질문의 색깔이나 무게중심이 조금씩 다르다고 아주 섬세하게 묘사해놨더라고요. 네, 저자가 각 세대가 직면하는 고유한 불안의 형태를 아주 날카롭게 포착해냈어요. 먼저 20대부터 볼까요? 네, 20대. 글에서는 20대가 방향이 불안해서 이 질문을 던진다고 분석합니다. 방향의 불안이요. 생각해보면 20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해진 시간표 없이 온전히 자기 손으로 인생 운전대를 잡은 시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목적지도 안 정해져 있고 내비게이션조차 없는 상태로 복잡한 고속도로에 덜컥 올라탄 기분이랄까요? 정말 탁월한 비유네요. 학창 시절에는 그냥 다음 시험, 다음 학년, 대학 진학 이렇게 눈앞에 뚜렷한 목표가 주어졌잖아요. 네,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됐죠. 그런데 20대가 되면 갑자기 수백 가지 갈림길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전공이 내 미래를 보장할까? 아,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이죠. 몇 파지게 고생해서 들어간 이 첫 직장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깨우고 있는 건 아닐까? 와, 듣기만 해도 막막하네요. 이런 끊임없는 선택의 압박 속에서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이 나 잘 살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아, 20대 특유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막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흘러서 30대가 되면 이 질문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나요? 30대가 되면 불안의 형태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무겁게 바뀝니다. 자료에서는 30대를 가리켜서 책임이 무거워서 고민하는 시기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책임이 무거워서요? 네. 20대 때 치열하게 고민해서 찾아낸 길을 어느 정도 걸어온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만의 가벼운 발걸음이 아닌 거죠. 아, 직장에서도 어느덧 중간 관리자나 뭐 대리, 과장 달면서 성과 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도 하고요. 굳이 가정을 안 꾸리더라도 사회적으로 30대라면 이 정도는 안정되어 있어야지 하는 암묵적인 요구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 사회적 요구라는 게 사실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맞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험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그 배낭 무게가 막 어깨를 짓누르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 네. 그때 문득 제자리에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무거운 책임을 다 짊어지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버티면서 사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고요. 방향의 불안에서 무게에 대한 압박감으로 확 변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무거운 배낭이라는 표현이 마음을 참 먹먹하게 하네요. 그럼 그렇게 막 앞만 보고 달리다가 4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래서는 40대를 돌아보게 되어서 질문하는 시기라고 정의합니다. 20대의 방황, 30대의 맹렬한 책임감을 다 거치면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진짜 쉴 틈 없이 달려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서 앞이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길,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는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약간 마라톤에서 반환점 도는 순간 같네요. 내가 도대체 뭘 얻으려고 지금까지 내 청춘이랑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나? 바로 그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결과물들이 정말로 내 가슴을 뜬게 하는 것들인가? 이런 회한 섞인 성찰이 확 밀려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가 땀 흘려 쌓아온 탑이 생각보다 높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꽤 높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공허함만 남은 걸 발견할 수도 있죠. 아, 씁쓸하네요. 내가 멍자를 잃어버리고 달려왔다는 상실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하면서 스스로에게 아주 깊은 중간 평가를 내리게 되는 시기가 40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0대에 이르면 이 질문은 어떤 색깔을 띠게 됩니까?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50대는 시간이 빨라 보여서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 유한함이 느껴지는 시기군요. 네, 인생의 유한함을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본격적으로 실감하는 시기죠. 젊을 때는 무한할 것만 같았던 인생의 모래시계가 이제는 그 모래 떨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걸 자각하는 겁니다. 남은 시간에 대한 조급함,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겠네요. 그렇죠. 체력적인 한계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겪으면서 이제 내게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남기며 살아야 하나, 내 삶의 궤적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되게 철학적이네요. 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한층 더 근원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각 연령대별로 처한 상황이랑 압박의 원인은 다 다르지만요. 네. 그 고민의 밑바닥에 흐르는 감성선은 아주 촘촘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지점이 바로 그 연결고리입니다. 오, 어떤 부분이죠? 2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도 다르고 짊어진 고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흔들림을 하나로 꿰뚫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나는 결코 내 인생을 대충 살고 싶지 않다라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요. 아, 핵심을 찌르셨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애정도 없고 내일 당장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피곤한 밤에 굳이 잠설쳐가며 나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죠. 네. 잘 살고 싶은 사람, 즉 자기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인생을 가꾸고 싶어하는 강한 애착을 가진 사람만이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께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건강한 삶의 열망에 대한 증거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이 잘 살고 싶다는 아름다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걸 확인할 때는 아주 잘못된 방식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아, 잘못된 방식이요? 그래서 에세이에서는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을 정면으로 찌르는 날카로운 은유를 하나 제시하죠. 바로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다. 네, 이 길지 않은 문장 안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강박증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바쁜 일상 중에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열어서 소셜미디어 볼 때 있잖아요. 네, 많이 보죠. 거기서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남들 일상 보면서 갑자기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진 적 없으신가요? 아, 내 동기는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 이 모양이지? 하면서요.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감정이죠. 나름대로 매일 땀 흘려 버텼는데 막상 내 손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함에 빠진 적 있다면 지금 전문가님이 풀어주실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전문가님, 그 시험지 은유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볼까요?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답이 꽉 정해진 사회 시스템 속에서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몇 점 받아야 좋은 대학 가고 몇 살에 취업하고 언제 결혼하고 집 사야 성공한 거다. 이런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과부하된 초연결 시대에는 남들의 성취를 원하든 원하지 않던 눈으로 다 확인하게 됩니다. 맞아요. 눈만 뜨면 성공 스토리가 쏟아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인생이라는 입체적인 여정을 마치 객관식 정답이 꽉 차 있는 하나의 평면적인 시험지로 상정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 시험지처럼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남의 화려한 시험지랑 내 걸 비교하면서 오답 노트 쓰듯이 나를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거죠. 나는 이 나이에 이거 못 이루었으니 마이너스 10점.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감점 처리를 해버리는군요.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는 모두가 똑같이 맞춰야 할 단 하나의 정답 같은 건 없다고요. 네, 우리는 각자 완전히 다른 속도, 다른 환경에서 고유한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시험지라는 프레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와, 그 비유 들으니까 마음이 쿵하네요. 그리고 원문에서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납득시키려고 등장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비유가 하나 있죠. 네, 계절과 꽃의 비유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먹먹해지고 따뜻해졌거든요. 꽃도 모두 같은 계절에 피지 않는다, 그 문장이에요. 아주 시적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꽃은 아직 쌀쌀한 초봄에 제일 먼저 팍 터지면서 시선을 사로잡잖아요. 네, 벚꽃 같은 봄꽃들이 그렇죠. 반면에 어떤 꽃은 남들 피고 지는 거 다 지켜보고 그 뜨거운 한여름 태양 견딘 다음에 피어나고요. 또 어떤 꽃은 가을 끝자락에서 찬바람 불 때 아주 우아하게 피어나고요. 훌륭한 접근입니다. 자연의 섭리를 보면 개화의 시기가 그 꽃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피는 국화꽃 보고 야, 너는 왜 봄에 남들 다 필 때 안 피고 이제야 피냐 이렇게 다그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국화의 계절은 가을이니까요. 네, 남들보다 늦게 피었다고 해서 그 꽃이 덜 아름다운 게 절대 아니라는 이 따뜻한 은유가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 너무 완벽하게 빗대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공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취업했거나 뒤늦게 적성 발견해서 늦은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당신이라는 꽃이 피어날 고유한 계절이 다를 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망가진 게 아니라 당신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치열하게 성장하고 뿌리를 뻗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각적인 비유네요. 이렇게 자연의 은유로 위안을 얻었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논의로 넘어가 보죠. 네, 어떤 논이죠? 인생이 정답 맞추는 시험지도 아니고 우리 모두 각자의 계절을 살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나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아, 기준의 재정이군요.
네, 자료는 기존의 성취 기준을 완전히 엎어버립니다. 보통 사회에서 저 사람 잘 산다 하면 경제적인 부나 명예, 완벽한 삶을 떠올리잖아요. 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런 조건들이요? 하지만 글에서는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그런 세속적인 성취에 있지 않다고 짚어줍니다. 3가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오, 3가지요? 첫째, 도망치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오늘 하루를 버텨낸 것.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둘째는 내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도 타인을 위해 따뜻하게 웃어준 것. 셋째는 살면서 장애물에 크게 넘어졌어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난 것. 바로 이것들이 진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원문이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았어요. 당장 오늘 밤부터 스스로에게 매기던 그 잔인한 채점을 멈추라고요. 채점을 멈춰라. 우리는 너무 자주 내 자신에게 가혹한 심사위원이 되잖아요. 자기 전에 막 붉은 펜 들고 오늘 나는 60점이야 이러면서요. 하지만 인생은 결과에 따라 점수 매기는 채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역동적인 과정일 뿐이고요. 우리가 곱씹어볼 통찰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안전하다는 지표를 찾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하려는 본능이 있긴 하거든요. 아, 생존 본능 때문에요. 네, 하지만 이 에세이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죠.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이렇게 밤에 인생에 대해 고민한다는 사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그 의지 자체가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걷는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그 숭고한 사실 하나니까요.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막 하루 종일 어깨에 뭉쳐있던 긴장감이 스르륵 풀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위로의 문장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드릴 테니까 눈 감고 들어보세요. 괜찮아. 나는 생각보다 잘 버텨왔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텍스트를 직접 소리내어 자신을 안아주는 건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큽니다. 단순한 감성적 위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을 실천하는 과정이거든요. 나를 비난할 때보다 따뜻하게 수용해줄 때 우리 뇌가 안정감을 느끼고 내일 다시 걸어갈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향한 따뜻함이 내일을 사는 에너지가 되는 거군요. 세상에서 나랑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데 나라도 안아줘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건넨 후에 원작자 헬퍼 백곰이 글의 맨 마지막에 특별한 인사를 남깁니다. 저희는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니까 텍스트 그대로 조심스럽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자는 독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승리를 기도한다는 기독교적 축복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종교를 떠나서 독자들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응원하는 저자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평강과 승리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은 그 자체로 사람을 어루만지는 선한 영향력 있죠. 자, 이제 오늘 사유의 여정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진실은 이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나 흔들림은 삶이 잘못되어 간다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의 증거라는 것. 네, 인생은 남들과 똑같이 풀어야 하는 시험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고유한 속도와 계절의 타이밍에 맞춰서 찬란하게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새기셨으면 합니다.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저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방금 전까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셨을 여러분이 그 짐을 조금이나마 바닥에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시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저자는 인생이 시험지가 아니니까 가혹한 채점을 멈추라고 했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애초에 정답이 없는 여정인데 우리가 매일 꽉 쥐고 있던 그 가상의 채점표는 도대체 누가 우리 손에 쥐어준 걸까요? 와, 머리가 번쩍 깨는 기분인데요. 그 채점표의 주인이요? 네, 당신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기준이 진짜 내면에서 나온 나의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현대사회의 효율성과 압박이 만든 족쇄일까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를 내 것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요? 어쩌면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허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그 가혹한 인생 시험지의 출제자가 과연 누구였는지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방송 끝나고도 한참 생각하게 만든 묵직한 화두네요. 오늘 밤엔 꼭 그 출제자의 정체를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이 매일 완벽하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눈부십니다. 오늘 밤엔 스스로를 꼭 안아주는 따뜻한 밤 보내세요. 저희는 다음번 딥다이브 시간에도 뇌와 마음을 짜릿하게 자극해줄 새로운 자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살아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